순서를 좀 바꿔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실제로 어제 JTBC가 올해 들어 첫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거예요. 네. 보수 과표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게 일상적으로 정상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순간이 오잖아요. 민주당이 보수보다 과표집이 한 300명 더 있을 거야. 그 과정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기 대선 시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권 유지 여당 당선 36, 정권 교체 야당 당선 53. 근데 중요한 건 보수 과표집이니까 네. 중도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저 중도에도요 보수였던 사람들이 중도로 위장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맞아요. 근데 중도에서는 정권 유지 여당 당선이 30 그리고 정권 교체 야당 당선이 59니까 확 늘었네. 2배 정도 차이가 네. 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요즘처럼 보수 과표집이면은 중도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저께 JTBC의 보도의 요약은 뭐였냐면 보수 과표집 현상 완화됐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금 앞에 있는 세 개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고요. 지금 JTBC 메타보이스 조사는 진보가 227명, 보수가 309명인데도 불구하고 보수 과표집이 완화된 거예요. 네. 그나마. 여기서 지금 80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와. 근데 완화됐어. 저 정도로 완화됐어. 사실은 저게 300대 300, 400대 4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똑같아야죠. 근데 지금 80명 정도 차이나 퍼센테이지로는 8%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수 과표집 완화라고 봤을 때 이런 정도 상황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대선은 진보가 훨씬 많이 투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정도 보수 과표집인데 완화됐을 때 민주당 41, 국민의힘 36. 실제로 저거 그 뭐랄까 조사 이렇게 네. 다시 그 뭐랄까 퍼센테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50대 50이었을 때를 감안해 갖고 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높아지죠. 그렇죠. 네. 그나마 저거 쥐어 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자, 윤석열 파면 찬반. 이거 솔직히 말해 이거를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란범을 여러분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이완용 지지 비지지 이거 물어보실래요? 날 진짜. 독도 팔아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똑같은 거 저걸 아니에요? 어떻게 탄핵 반대를 어떻게 반대? 37%나 이렇게 한다는 게 쥐어 짠 거예요, 저거는. 와. 네. 그러니까 반대한다 한들 파면은 정해져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니까. 네. 윤석열 내란 동조, 윤석열 내란 반대 뭐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자, 어쨌건 반대 37, 찬성 60. 윤석열 파면 찬반입니다. 요거는 반대 37, 찬성 60. 나머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밀어내는 수밖에 없다. 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도층은 윤석열 파면 69% 찬성, 27%는 반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사건 초기부터 사실은 꾸준하게 중도층에서는 80에서 70% 정도가 계속 찬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보수가 조금 과표집되는 게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중도가 좀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중도가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지금 최근에 한 2, 3주간 보수가 과표집하면서 이상한 여론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약간 삔또가 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네. 지들만 보는 유튜브에서는 윤석열 지금 저 탄핵 기각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웬만한 언론사들은 윤석열 탄핵 분위기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괴리감에 내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은 이런 게 있어. 사이 보수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보수들. 그리고 진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비지 진보라고. 네. 낮에 바빠. 바빠요. 전화 받을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받을 시간이 없다. 네. 그래도 바빠. 네, 바빠요. 진짜. 그래서 비지 진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디테일하게 보면 밤에 했냐 안 했냐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론 공감도. 공감하지 않아 60%, 공감한다 36%. 지지율 비슷하네. 그 그거랑 탄핵 찬반하고의, 찬반이랑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 제기 공감도. 공감하지 않아 60,
공감에 37. 음. 저건 이제 국민의힘 쪽에 부당한 가스라이팅이 네. 맥히고 있는 네.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헌법재판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 헌법재판소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쓸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국민의힘 재판소 하나 만들 거야? 인민재판소. 내란해임 재판소. 내란임 자, 재판.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40여 헌법재판관을 보자. 임명 찬반. 임명해라 57. 임명하지 마라 33.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이거 국회의 몫이기도 하고 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어요. 네. 최상목이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물은 9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논란도 없이. 네. 자, 그다음에 JTBC의 대선 주자 3자 가상 대결입니다. 뭐야 이준석. 여기서 이준석하고 이재명은 두 후보는 상수예요, 상수. 네. 상수로 놓고 물론 나중에 이준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가 2부에 이준석 까는 시간이 있는데 이준석의 목표는 대선이 아니고 국민의힘 접수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당대표로. 네. 자, 어쨌건 이재명 46, 김문수 28, 이준석 8. 야 김문수가 이렇게 높아? 네. 진짜 기가 막힌다. 저는 김문수가 대표적인 친일 앞잡이로서 네. 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나땡이라고 하죠. 웰컴. 네. 김문수 나와주면 땡큐. 자, 이게 합성이 아닌 거죠? 아니 그 우리가 합성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어울려. 그냥 원래 이거 아 같아. 그랬구나. 저 합성이 아니죠. 이렇게 김문수는 너무 어울려. 합성이랍니다. 이게 좀 써주세요. 네. 김문수는 저 관역이 너무 커. 관역이 너무 커. 저기 저 빨간색 쪽 맞추면 됩니다. 네. 김문수 선생이 중국 사람이래. 기가 막히게. 미치겠다.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이 될까 봐. 사자면은 아니 명예훼손. 또 쫄 보여가지고 네. 김문수는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걸 어디서 들었다 들은 것 들었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피해가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이 김문수의 표의 확장성은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고맙지. 그렇죠. 네. 자, 다음에 3자 가상 대결. 오세훈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 45, 오세훈 26, 이준석 7. 이준석은 실제로 고정값이에요. 7 아니면 8인데 대부분 7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오세훈하고도 19%포인트 이재명 대표가 앞섭니다. 네, 김문수 지사보다는 2%덜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합쳐도 더 잘 나옵니다. 예. 그럼요. 다음에 홍준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45, 홍준표 25, 이준석 7. 그리고 홍준표는 오세훈보다 더 떨어져요. 그 여기 정확하게 20%포인트. 네. 다음에 한동훈 나옵니다. 한동훈이 최약체예요 지금. 이재명 45, 한동훈 16, 이준석 7.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 지지자들한테는 배신자 프레임에 네. 갇혀 있는 거죠. 제2의 유승민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45네요. 네. 뭘 갖다 붙여도. 근데 이준석이 나와주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좋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표 갈라먹기 하니까. 고수표를 확실하게 가져간다. 여러분 제 예언을 다시 한번 박제하십시오. 한 20번 한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 6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와. 실제로 국민의힘과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아까 말한 그게 보수 과표지 완화라고 했잖아요. 네, 네. 8%포인트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범보수 진영 적합 후보. 야, 김문수 훌륭합니다. 야. 우리 반민족 친일파 김문수. 네, 제발 후보 나와주세요. 저게 지금 전체 응답자 중에 18%인데 여기는 전체 진보 보수 다 합쳐갖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4% 나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확실히 대세가 돼버렸네요. 네. 김문수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50대 50. 당원과 국민 투표 50대 50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완전 국민 경선으로 열어도 김문수 지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실제로 걱정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표 지지율이 어쩌고 저쩌고 박스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비명계들이 준동하는 거예요. 네. 거기를 확실히 눌러드리기 위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네. 1위입니다. 네. 그냥 1위 박스권. 대칭 1위가 너무 큰 박스야. 1위 박스권. 압도적인 압박스. 아 1위도 박스권이 있나요? 네. 올해 초에 여론조사가 그거였잖아요. 올해 초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과 나머지 대선 주자 지지율 다 합쳐도 안 돼. 다 합쳐도 안 돼. 네. 이재명보다. 네.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예요. 여기는 양자다 이준석이 빼고 이재명 대표 46.3, 김문수 31.8,
이재명 46.6, 오세훈 29.0, 이재명 46.9, 홍준표 26점이니까 대략 비슷하죠. 근데 네. 김문수가 제일 경쟁력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건 양자 대결이에요. 이준석 안 나와도 두 사람 양자 대결하면 이렇게 앞서고 있다는 건데 대략 최대 20%포인트까지 차이 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 이준석의 지지가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로 가지 않았다는 안 거예요. 가네요. 네. 제대로 안 가네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나오는 지금 김문수하고는 14.5, 홍준표하고는 20.7이잖아요. 네. 막상 후보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 저 사람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돼. 네. 저는 이번 대선 때 대선 투표율이 70% 넘기 힘들 거라고 봐요. 대략. 그 상황에서 지금 요거를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이재명 대표의 대략 환산했더니 60% 정도 나와요. 현재 지금 45 정도 있거든요. 네. 45 정도. 예. 그럼 그거를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빼고 한 6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 어쩌고저쩌고 막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일극체제 이런 거 비판하시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죠. 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만나던데 바쁜 시간에 네. 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4일 김부겸 통합의 의미로 뭐. 네, 24일 김부겸 전 총리님 그리고 27일 날 임종석 실장 네. 그리고 박용진 전 거기까지 만나요? 의원까지 만나려고 하는데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이 본인이 좀 바쁘다 백수라서 백수가 왜 바빠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데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튕기네요. 또 튕기는 네. 좀 짜증 나더라고요. 네. 원래 백수가 바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바빠. 일만 하니까. 근데 어저께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이념 성향을 알려드리질 못한 네. 이유가 네. 리얼미터 홈페이지가 해킹당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아까 말했던 그 양자 대결에 이념 성향 한번 볼게요. 이념 성향에 보면 보수가 335, 맨 오른쪽이 보정값이거든요. 335, 진보가 210이에요. 아, 너무 차이 난다. 12%포인트.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대 20% 이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째 이렇게 압도적 1위를 했던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 동안에도. 근데 뭐 자꾸 이거 좀 더 박수권이- 정확히 말하면요. 네. 대세론이 지금 네.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안 찍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 다음 대선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어보면 이재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우호적인 대선 환경이 만들어져요. 대세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이재명, 박빙 이런 거였잖아요. 저쪽에서 하고 싶었던 전략이 윤석열 대세론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언론사들이 10%포인트까지 여론조사를 벌려놨었잖아요. 네. 막상 까봤더니 0.74. 0.7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세론을 만들 시기가 됐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대선 지지율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민주당 47.7, 국민의힘 35.8.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JTBC 여론조사도 뉴스 리포팅에 그 얘기가 나와요. 보수 가표집 줄어들자 이렇게 나오고 줄어들자. 전문가도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8%포인트 네. 차이가 났었잖아요. 만약에 저거를 진보가 국민의힘보다 5%만 더 투표장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60%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60도 넘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방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게 있어요.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500만 표 차이를 이번에 민주당이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지금 당원 50, 여론조사 50인 국민의힘 경선 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표의 확장성이 없으니까 에이 이재명하고 김문수 붙으면은 투표장 안 나갈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다. 아이고, 이렇게 분석하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반드시 나가요. 아니 김문수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자. 깜짝 놀랐네. 네. 거기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안 나도 되죠. 네. 자 보수 가표집이 줄어들자 실체가 드러나는 진짜 여론. 네. 이재명 압도. 좀 입 아프죠 말하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아니 계속 말을 해 대세론이 네.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제가 바짝 이재명 대표 지지를 방송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가 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장 나오지 마. 그리고 비명계들한테는 헛금 끄지 마. 이런 의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신경홍님 감사드리고요. 김병철님, 임세은 이쁘다. 새날 화이팅. 제작진도 모두 화이팅. 임세은 소장한테 사심이 있으신 우리 병철님 감사합니다. 10,000원어치 이쁜 거. 지난번 2,000원하고 지난번 2,000원이었는데 왜 10,000원어치로 올랐어요? 최현옥님 감사드리고요. 구자형님
국민들이 아니 매국 전미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김문수를 대선 주자에 들먹이다니 참 어리석네요. 아니 누가 계엄할 줄 아셨어요? 김문수가 후보가 되지 말한 법 없어요. 네. 저 사람들은 예측 불가야. 자 뿌님 리얼미터 조사에 지역별 보면 광주 전라마저 30%가 국힘 지지. 정권 안정 보수가 표집된 조사였습니다. 언급 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보면은 여론조사 답할 때 네. 리얼미터는 기기가 물어보잖아요. 대구 경북에 살아.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광주 전라 띠 누르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 한 표죠. 그런 한 표죠. 사람도. 네. 아무 쓸데없다. 자, 여러분들 사기 막 드높이시고 대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3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 1위 아. 힘들 냅시다.